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키움증권에서 진펜트라 관련해서 블록버스트 신약이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미국에 있으면 이제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204,500원대 고가 찍고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에 대해서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7월 말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 연준 의원들이 대다수가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왔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9월달 이제 기존의 25bp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세했는데요. 이 50bp 관련되는 부분들 확률도 높아지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고용지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진하다 하면서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5.52, 0.14% 강세, 나스닥 지수는 이제 102.05, 0.57% 강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8% 강세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이 원화의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0.20, 0.01% 일단 달러 그 환율은 좀 올라가면서 워낙 약세 흐름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는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가장 작은 어떤 선물 매수죠. 그리고 어제 코스닥 쪽에서 대거 매도가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고 반대로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이제 매수하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제 소폭 매수를 하는 가운데 개인들은 또 매도하면서 이 투자 주체별로도 좀 엇갈리는 행보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등락 종목 수도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정도, 코스닥 쪽에서는 3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어제와 같은 흐름들이 이틀 됐고요. 코스피는 이제 이런 가운데 2700선을 이제 지키면서 2707선까지 일단 올라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2%,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 흐름들을 먼저 살펴봐 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갭업시켰다가 장중에 768선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 금요일과 8월 이제 5일과 이제 그 전주의 금요일에 나왔던 이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갭을 확인하는 흐름을 이 코스닥 차트는 지금 해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갭을 메꾸면서 이제 이 8월 5일 전에 금요일 날 나왔던 연봉의 시가 라인, 여기가 이제 2700 초반인데요. 거의 코스피는 이제 급락 구간들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일평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이닉스가 장중에 이제 19만원 언더로도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올려서 일단 마무리했는데요. 결국 28일에 이제 나오게 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반도체주들의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애플이 이제 신제품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대감으로 20만원 초반에서 25만원대 올라서서 계속 이제 플랫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이제 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제 보호 관련되는 VMS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강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삼성 SDI도 이틀 연속 양봉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단의 회사들도 이틀 연속 일단은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들을 오늘 2차 전지 쪽의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이제 전고체 관련되는 종목은 이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농화성은 장중에 22,000원, 거의 뭐 8월 달에
더블을 한번 한농화성은 이제 기록할 만큼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에 등락하는 종목들이 순환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봉으로 강한 흐름들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20만 4,500원 오장에 이제 강하다는 말은 수급이 이제 좀 견조함을 다시 좀 찾는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기금이 38억, 사모펀드가 38억, 그 다음에 투신, 보험, 기관이 이제 매수를 어제 이어갔고 외국인들도 같이 양매수를 보이면서 개인들은 이틀 매도를 했습니다만 자 20만 3,500원 부근에 다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이제 중요한 구간에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얼마만큼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려주느냐. 1월 달에 거래보다는 많이 이제 분출하면서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중기 라인에서는 요 25만원대 30만원을 가기 위한 하반기, 결국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제약가에 철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펀더멘탈에 이제 집중하는 어떤 수급들이 다시 일단 들어오고 있고, 9월달 금리나 관련되는 수혜, 미국의 제도적인 어떤 수혜, 그 다음에 이제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캐리가 3분기부터 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서 점점 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추세 지표는 파라볼릭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1만 원대가 강한 거래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거래가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오는 어떤 차트 흐름이 나오는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매수세 8만주,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쪽에 이제 신한이나 한국 이런 공매도 쪽에서 일단 매수가 어제에서 오늘도 뭐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제약 쪽에서 보시게 되면 제약은 뭐 지금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가 이제 철회가 되면서 큰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오늘 이제 키움증권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렉락차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전일 오후에 허가 관련되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제 최종 OS 값이라든 내년도에도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이 7조 대 이제 폐암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3세대 이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렉락자가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이제 신약 관련해서 FDA 쪽에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어떤 후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셀트리온의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회사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5조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셀트리온의 직판에 대한 어떤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약가가 3배, 4배 높은 신약으로서 PBM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제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부터 확인하게 되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국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이제 목표가 상향도 기관들은 이미 이제 25만원권에서 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이 좀 더 잘 나오게 되면 목표가 추가 상향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만원대 투자 의견을 매수를 일단 유지하는데 보통 이 증권사들이 이제 투자 의견을 낸다는 말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펀더멘탈을 생각해서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가 이 분기마다 나오는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변화가 생기면 목표 주가 상향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에 부진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합병 관련되는 이제 PPA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삼각 관련되는 부분들이 1분기, 2분기에 대부분에 반영되면서 3분기는 이제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들이 이제 훨씬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PBM 등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주요 3대 PBM 처방집에는 다 일단 등재를 시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5천억대, 6천억대 정도의 어떤 부분을 봅니다만 키움증권은 계속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500억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3분기, 4분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 단가가 뭐 거의 한 30만원 부근으로 올라가는 리포트가 나올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의약품 출시 첫 해에 보통 이제 FDA의 이제 뭐 항암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천억 정도가 첫 해에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5천억 뭐 1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시 첫 해에 그 키움증권이 말하는 한 2,600억도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목표 주가는 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제품 한 개가 연매출 1조를 넘어가면 이제 이게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나 상반기 대비해서 삼각비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전체 연결로 보면 셀트리온이 3조 5천억대 부분과 영업이 6천억대 이야기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가시성들이 계속 높아지는 어떤 국면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양봉으로 21만원권에 대한 어떤 도전까지도 이뤄내는지 여부를 관심 가지시면서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